임용 면접의 모든 것, 만능 답안틀과 주제별 아이디어, 보건장수의 면접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먼저 면접 답변의 형식인 답변틀부터 인트로, 꼭 서론을 말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의 예시를 들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직관과 학생관, 그 밖의 다양한 사례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 답변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답변의 형식은 1차 때 서술형과 마찬가지로 두 갈식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들의 귀에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키워드를 콕 찍어서 얘기해줘야 면접관들의 채점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첫 번째로 답과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에 따른 근거, 예시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주장한 것의 효과와 결론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내 대답이 체계적으로 들리게 되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의 키워드를 면접관이 빼먹지 않고 쏙쏙 골라다며 채점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인공지능 교육과 메타버스의 답변의 일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각한 아이디어 답변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귀에 쏙쏙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인체가상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체가상학교는 인체 모형을 마을로 형성 후 각 기관별 관련 지식을 수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경우 흡연으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뇌, 폐, 기관지 등을 구현한 가상의 마을에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 변화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흡연 피해 과정을 사실적으로 습득하여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서론, 꼭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인트로인 서론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적인 요인으로 면접날 면접 순번이 5번 이내이다 라고 하면 인트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5번 이후인 면접 순번이 뒷번호면 듣는 면접관들도 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저는 인트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내적인 요인입니다. 굳이 인트로를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인트로를 말하다가 말이 꼬일 것 같은 경우는 본론만 제대로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묻는 가지수를 채워서 답변 형식대로만 해도 괜찮다는 점 유의하세요. 주제별 인트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서론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론은 내가 파악한 문제의 의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묻는 문제의 키워드의 정의를 간략하게 제시 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파트에서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고가 나기도 하는 공간이므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하고 본론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교 민주주의 또는 학교 자치에서도 다음과 같은 인트로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이나 농촌 지역 등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미리 인트로를 준비하시고 그걸 첨부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인트로의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교육과정 및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나 면접책에서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경험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예를 들면 공동체 역량이나 자기관리 역량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량과 실패를 극복한 사례, 갈등 극복 사례 등 다양한 경험을 예로 미리 선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내 답변에 경험이 곁들여진다면 답안을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면접관들의 내 대답에 집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소통 역량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험들을 예시로 미리 몇 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경험이라고 해서 거대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경험들도 교육학적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예시의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역량 및 의미와 관련시키기 위해 약간의 양념을 더하거나 있을 법한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더라도 마치 이렇게 느꼈다는 것처럼 또는 내 친구의 이야기는 내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인생에서 역경이나 실패를 극복했던 사례 이런 걸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경우 저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샀을 때 실패했던 경험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직관과 학생관입니다. 교직관은 선생님들 생각하시기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 충분히 여러 책을 탐독하시고 자신만의 교직관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면접관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의 교직관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의 교직관은 밑가지입니다. 저는 밑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들도 다양한 비유를 생각하셔서 찰떡 같은 교직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관입니다. 교직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교직관이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두 가지는 연결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학생관을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한 학생관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만의 다양한 학생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억에 남는 시리즈들입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나 책, 선생님들과의 경험을 교직관과 연결지어서 몇 가지 정도 마련해 두세요. 내 온갖 경험이 모여 나를 교직으로 이끈다. 나는 밖에서도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저의 삶에 영향을 준 책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교직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생님들만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교직관과 연결해서 몇 가지 정도 남겨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경우 이건 역시 교직관과 연계해서 한 개 정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 처음에 키워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로 그 선생님이 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얘기하신 후 그 다음으로 근거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과의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그 해당 교과의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직관과 연계하여 하나쯤은 장만해 두세요. 저의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저의 예시이니 선생님들만의 다양한 경험을 근거로 하셔도 좋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다음번에는 다양한 주제별 아이디어 모음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업데이트가 늦은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 주엔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